우리 뇌를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아주 쉬운 돈 안 드는 행동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두 가지예요. 종이와 펜. 그리고 그냥 내 생각을 끄적이거나 그리면 됩니다. 손으로 그림이나 글씨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손글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2025년 대한민국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손글씨를 써본 사람은 단 36.6%였습니다. 10명 중 3명만 손글씨를 쓴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낮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제는 키보드와 터치스크린이 종이와 펜을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주 큰 것을 잃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역사학자 크리스틴 로젠의 책 경험의 멸종과 실제 실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프린스턴대와 UCLA 연구진은 대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두 팀 모두에게 정치, 경제, 사회 관련 약 30분짜리 강연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때 한 팀은 노트북으로 타이핑, 다른 팀은 종이에 손글씨로 필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에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문제는 두 종류였어요. 숫자, 이름, 지명과 같은 단순한 정보를 묻는 사실 확인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개념이에요. 결과부터 말하면 손글씨 팀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념 이해 부분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죠. 사실 확인형 문제에서는 정답률 72대 75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개념 이해에서 38대 52로 14%나 차이 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즉, 타이핑으로 필기를 한 학생보다 손으로 필기를 한 학생이 영상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손글씨와 타이핑은 인지, 신체, 감정, 세 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인지적 측면입니다. 손글씨는 타이핑에 비해 느리죠. 지우고 다시 쓰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기 전에 어떤 구조로 쓸 것인지, 어떻게 요약할 것인지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전두엽, 두정엽 같은 깊은 생각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정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죠. 반면 타이핑은 빠르고 수정이 쉬워요. 잘못 쓰면 컨트롤 G나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되죠. 아예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쓸 건지보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전두엽보단 기저핵과 같은 운동 관련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깊은 사고보다는 단순히 정보를 옮겨 적는 반복적인 운동에 그치게 될 수 있죠. 다음은 신체적 측면입니다. 손글씨는 생각보다 복잡한 운동이에요. 종이를 보고 글씨의 모양을 만들고 종이 질감에 맞도록 펜의 압력을 통제해야 하죠. 즉, 시각, 촉각, 운동 감각이 동시에 작동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우리의 뇌에서는 감각과 운동 자극이 통합됩니다. 이는 높은 집중력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강렬한 행동 경험을 만들어줘서 정보가 장기 기억에 더 쉽게 저장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타이핑이나 터치는 감각이 매우 단조롭죠. 비슷한 촉감을 반복해서 느끼니까요. 물론 초반에는 감각적 자극이 있겠지만 곧 뇌가 적응하고 신경 활성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행동 경험까지 이어질 확률이 줄어들죠. 그리고 손과 눈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통합적인 자극을 느끼는 손글씨에 비해 타이핑은 눈은 화면, 손은 키패드에 가 있죠. 때문에 우리 뇌는 감각과 운동이 통합되는 자극을 얻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손글씨에 비해 집중도나 몰입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뇌에는 이건 나와 관련 있다 라고 판단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자기 참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손글씨는 나만의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림체나 글씨체가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손글씨를 쓸 때 우리의 뇌는 이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자기 참조 처리가 활성화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되죠. 또한 손글씨는 알파, 세타파를 증가시키는데요. 알파 세타파는 명상과 관련된 뇌파로 집중력과 몰입도를 높여주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해줍니다. 실험 결과 손글씨를 쓰면 수십 초 안에, 즉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알파 세타파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타이핑은 아무래도 자기 참조 처리가 약합니다. 폰트 차이일 뿐 누구에게나 똑같은 글씨체니까요. 또한 타이핑은 주로 베타파가 방출되는데요. 베타파는
안정과 집중보다는 각성과 속도에 관련된 뇌파입니다. 즉, 몰입과 안정적인 상태보다는 효율적이고 빠른 행위와 어울리는 뇌파이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타이핑을 하면서 이건 나와 관련된 정보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쉽게도 뇌는 의도보다 행동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행동 자체를 하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죠. 그 다음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꼭 글을 써야만 해? 일기나 다이어리 쓸 시간이 없는데? 손글씨는 꼭 거창하거나 완성된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그냥 끄적거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는 결과물보다 행위 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낙서나 가벼운 끄적임도 손글씨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글씨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글씨는 좋고 타이핑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타이핑이 손글씨를 대체한다는 생각보다는 공존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도에 따라 나눠 쓰는 거죠. 창의력이나 이해, 깊은 사고가 필요한 일엔 손글씨, 긴 글이나 대량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땐 타이핑, 즉 깊이엔 손글씨, 효율엔 타이핑으로요. 실제로 저도 유튜브를 할 때 기획과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손글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대본을 작성할 때는 타이핑을 사용하죠. 확실히 이때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과 집중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루에 딱 1분만이라도 내 생각을 종이에 끄적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점점 우리 뇌를 자극시키는 것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쉽고 간단한 두뇌 훈련법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오늘의 결론, 하루에 1분씩이라도 끄적여 봅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